네, 이어서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6월 22일에 매수했던 KSS 해운입니다. 해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모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추천드렸고요. 매수 후에 5거래일째 강세 이어가면서 한 주 만에 목표 수익률 달성 완료, 1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해운주들은 네. 그당은 워낙 많이 떨어졌었어요. 워낙 네.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꼭 바닥에서 사기보다는 네. 시세 초입 구간, 이제 바닥을 다지고 확인한 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네. KSS 해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에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19% 정도 강세 고가를 보여주고요.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목요일 자리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 더 해운 물류가 더 활발해질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고 저가는 7,700원인데 제가 7,700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8,460원 말씀드린 시세 초입 구간 9,900원을 찍고 내려오는 이 눌린 구간을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다. 시세 초입 구간, 이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구름대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말아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영역이에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서는 끝까지 내가 어디까지 이제 떨어질지 모르고 바닥이 잡히고 어디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는 이제 KSS 해운뿐만 아니라 뭐 흥하해운이 대장의 흐름을 많이 보였었고 최근에 이제 2등주로 추천을 드린 것이 KSS 해운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13% 정도 수익이 나는 영역이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눌림이 온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보이고요. 경기부양책, 물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서 해운주들 더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SS 해운 들어봤습니다. 동일한 전략이죠. 저점이 아닌 이 상승 초입 구간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매수점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중국 경기 부양책 흐름과 함께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6일에 매수했던 기가비스, 신규 상장했던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또 어제 오늘 윗꼬리 양봉 마감 보이면서 추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 끝이 냈거든요. 기가비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네.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은 이제 시가가 훼손이 되지 않으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를 네, 수요일에 계속해서 나오셔서.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잠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 베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건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단타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아니고 그쵸. 중장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매수 베팅이 올라가는 영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떨어질 때 사실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급도 계속 좋고 실적도 좋고 네. 지금 반도체 업황도 계속 좋아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떨어질 때는 저도 많이 걱정이 됐었지만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돌아가고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매매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공유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쁨이 많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한번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전략 자리도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오늘도 기가비스에 대한 단타 전략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이제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단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노려보시면 여러분들께 항상 최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업황, 반도체 업황 전망도 좋고 실제도 받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는 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만약 주가 조정 나온다면 채팅방 들어오시면 추가 전략도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5일에 매수했던 문배 철강입니다. 포스코 협력사로 주가는 어제 오늘 강세 보였고요. 지난주 AS 때
지난 주 기준으로 매수 유효하다, 더 올라갈 것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문배철강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가를 네. 직접 제가 매수를 해서 뭐 올리거나 뭐 매도를 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조금 밀려 있기는 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다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매수가보다는 소폭 상승된 구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올라가려면 이제 4,000원도 돌파해야 되고 4,5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적이나 이 업황,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식은 제가 트렌드다, 유행이다라는 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철강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죠. 네. 올해에는 철강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매수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매집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2월달 구간 그리고 4월달 구간에서도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대 돌파하고 안착하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다. 저는 지금 구간은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보고 있고요. 올라가는 시세 초입 구간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올라갈 만한 종목을 매수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5%에 대한 수익은 실현이 되는 부분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배철강은 4,000원 이상 갈만하다. 앞자리를 4자로 바꿀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배철강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실적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강주가 관심 받을 때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4,000원선 돌파, 안착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세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 원격으로 관련 종목이 5거래일째 조정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AS 때는 좀 짧게 손절 구간 잡고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자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네. 한번 이제 AS로 가져왔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 2,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6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5,300원까지 약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구간에서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사실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대시세를 내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매도로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걸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충분한 수익이 났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보는 게 좋다. 보통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5일선 그리고 제가 11선까지 말씀드리고 21선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21선을 보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랐었고 훼손되지 않던 구간이 이제 최근에 어제 구간 이후로 21선이 훼손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봤을 때는 이제 시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머리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음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성정보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장 큰 수익을 드리게 된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전략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는 시색 차익 충분히 냈습니다. 철고가 수익률 102% 달성한 종목입니다. 인성정보 정리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MS 오토텍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3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강세로 5,470원 선을 거래 끝이 냈고요. 지난 AS 때 21선 체크하면서 6,000원 이상 노려보자 말씀 주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MS 오토텍도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트렌드,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MS 오토텍도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매수가 대비 이제 33%까지도 올라갔고 네.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1선 아래 그리고 이제 구름대 아래로 밀려나고 있고 지금 지수 자체도 좋지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 구름대 밑에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이 좋으면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도 네.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오전에 강하더라도 오후 되면 떨어지고 네. 요즘에 시장이 뭐 미국장이 강했는데도 우리나라 갭상승은 0.4% 오늘 시작을 했다가 바로 하락으로 전환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확실히 수익을 길게 주는 장세가 아니다. 수익을 챙겨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MS 오토텍도 확정 수익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했고요. 네.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계속 발굴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 그 현대차, 기아가 어제랑 그제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추세일까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대차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요. 네. 근데 고가를 완전히 갱신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구름대 아래로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사실 좋지도 못해요. 아래로 가면 좋지 못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1분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사를 보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하는 회사잖아요. 이 지분 구조가 얽혀 있고 모비스까지 순환 출자 구조로 엮여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한 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수익이 1등이라고 해요. 이제 네. 뭐 도요타보다도 많이 팔았고 폭스바겐보다도 1분기에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진출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네. 유럽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간다고 해요. 생산 공장을 유럽 현지에 설립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자동차 업종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대차가 좋아지고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면 제가 또 말을 바꿔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제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자동차 부품주를 추천해서 네. 매일 제가 2번 나오는데 일주일에 2번 나올 때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만큼 많은 수익을 냈었던 구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고 수익이 날 때는 챙기면서 매매하되 지금 시장의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매매하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안 좋다는 관점이 아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으로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MS 오토텍 수익 실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7일에 매수했던 두올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두올도 역시나 64% 넘는 수익을 달성했고 오늘도 역시나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올도 전략 챙겨주시죠. 두올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와 기아의 1차 벤더, 1차 협력 업체인데요. 자동차용 내장재, 뭐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가죽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가죽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초기에 추천드렸던 가격대 4월 달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3,000원 초입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5,000원까지도 올라왔어요. 64%에 대한 수익이 나타난 부분인데 지금은 이 종목 역시도 21선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죠. 웬만하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있다. 지금도 수익 중이다.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에요. 꺾인 게 완전히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종목을 회전하는 게 좋다. 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올도 상한가까지도 나오는 이런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구간을 봤을 때 22년도에서 23년도 동안 최대 거래량이 약 200만 주, 2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 이 5천만 주죠. 어마어마한 거래량 형성되면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완전히 주가 흐름도 상방으로 꺾이고 있어요. 3,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직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 지금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꺾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은 이제 수익을 열매를 먹을 시기이다. 수익을 줄 때 챙기지 않으면 또 수익을 반납할 때 굉장히 또 마음이 쓰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계좌 살찌우시고 좀 좋은 수익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올 단기 대응이라면 역시나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일에 매수했던 엑시콘, 좋게 봐주시는 반도체 관련 종목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 넘게 상승했고요. 어제 오늘도 약세지만 추세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11선,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 주셨고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제가 계속 반도체만 밀고 있죠.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 주식 시장에서 제가 이 말을 진짜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공개방송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뭔데요? 네. 주식과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매매를 하면서 네. 어떤 종목에 내가 물려있게 되거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리게 되면 이 종목을 그래도 이럴 애가 아니야. 네. 약간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그쵸. 그럴 수 종목과 있죠.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다 이제 별로 좋은 의견은 안 내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저 수익 낼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많이 예전에 했었어요. 엄청 좋게 얘기하셨어요. 네,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식은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이제 사람의 매매를 이게 관계를 가질 때는 차갑게. 진심으로 네. 대하지만 종목을 대할 때는 그냥 차갑고 좀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네. 그냥 얄짤 없이 이제 네. 바람둥이처럼 매매를 해라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엑시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량 거래량 동반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재료가 폭발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지금도 아직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눌림 구간이 나온다면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 11선이나 21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반도체 종목들 계속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기가비스도 그렇고요. 네. 엑시콘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수익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상방 더 열려 있다고 합니다. 눌림 조정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월요일부터 3거래일째 강세에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매수 유효하고 손절성 5,400원, 목표가는 1차로 6,200원 챙겨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또 주실까요? SFA 반도체는 제가 한번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요. 네. 3월달 이제 구간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3월 17일, 이제 20일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이 슈팅이 나오는 이 네.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했었던 종목인데 이 이후에는 이제 떨어질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다가 반도체가 최근에 엔비디아 발 훈풍 불고 5월 중순부터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5월 중순 구간에서 SFA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는 또 종목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크게 뭐 3%, 5% 제가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수익률을 이제 8% 정도까지 지켰는데 더 올라가야 돼요. 제가 보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엑시콘처럼 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야 된다. 거래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업황이 적자 전환 됐다고 해서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SK하이닉스도 적자 전환 됐어요. 근데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바닥을 찍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서 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점쳐지고 있다. 체크해 보셔야 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투자자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종이 왜 좋은가? 네. 지금 삼전이 끌어주고 있고 SK하이닉스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2차 전지가 요즘 불안하죠. 네. 에코프로도 그렇고 오늘도 2차 전지가 많이 어렵고, 네. 불안한데 그런 시장 속에서 꼭 2차 전지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종목 조금만 눈 돌리면 반도체 종목들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SFA 반도체는 지금 매수가 대비 2, 3% 정도 수익 구간이고 최고가 수익률은 6,080원까지 8% 정도 수익이 났지만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전략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고 하고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점, 또 2022년 작년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반도체, 이제는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동일하게 종목들 긍정적 의견 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TMC입니다. 좀 됐던 매수한 지 좀 시간이 지난 종목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23% 넘게 달성된 종목이고요. 오늘도 56,200원 종가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TMC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이거랑 기가비스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TMC도 매도 종목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네. TMC 같은 경우도 제가 신규 상장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이게 주가 흐름을 보면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월 10일 날 매수하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구간 이 4,000원대, 4만 원대 구간에서 수익에 대한 실현을 말씀을 드렸고 5월 달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반도체 업종 업황 얘기 나오면서 6만 원대 굉장히 고가를 다시 갱신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고가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 더 이상 저항받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기가비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가비스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TMC도 내려오는 구간 이제 21선이 지금 살아있는 영역인데 자리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 지금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상장주는 매물이 없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정말 날개 달린 듯이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도체가 대세다. 제가 6월 달 내내 반도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달에는 자동차만 계속 얘기했었고요. 맞아요. 3월 달에는 AI, 로봇 이쪽만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5월 달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좀 정리해두고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누가 봐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아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유행이다, 트렌드다. 지금 유행을 받고 있는 건 반도체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유행이다, 트렌드다. 그리고 그 유행은 반도체다 말해주셨고요. 기가비스 엮어서 대응법 챙겨드렸습니다. TMC 조정 때 다시 매수 전략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CJ 시푸드입니다. 이 원전 오염수 방출 테마로 추천드렸고 지난주 AS 때 정리 사인 드렸는데요. 다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CJ 시푸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를 받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적이나 이런 거에 연관되는 게 그쵸,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심리로 움직일 때는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CJ 시푸드 수익 줬으면 수익 주는 거 챙겨 먹고 나오면 돼요. 굳이 이거를 또 이제 매수를 해서 이거를 내가 또 반등이 나올 거야. 이거 2주, 3주 가져가고 한 달, 두 달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이 구름대 아래로 밀려서 3,400원까지 밀리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에 좀 침체 흐름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 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고가 수익률 15%가 이미 수익 실현이 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테마에 대한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매매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그 영역에서 단기간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지금은 매매할 시기는 아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주식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떤 종목에 내가 물렸다고 해서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시는 건 지양되어야 되는 매매다. 권하지 않는 매매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다면 정리 의견 드렸고요. 오염수 테마였던 만큼 단기로 전략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나인테크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 주셨는데요.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00원이 오면 그때 재매수 가능하다 했지만 아직 그 밑에 구간에 있는데요. 나인테크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5% 만약에 수익을 본다고 노렸으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이제 저평가 수혜주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점쳐보고 기다려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구간에 보면 이제 트렌드가 많이 깨진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가를 깨면서 이 6월 21일 이후에 계속해서 침체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은 좀 가져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양봉 한번 나와서 5% 정도만 양봉 나와도 저는 웬만하면 정리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종목으로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종목들 제가 더 좋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수익을 많이 드리고자 하니까 노란톡방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을 1%, 2% 수익 내는 거에 또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5% 손실 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할 것도 아니에요.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더 큰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손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으니까 항상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은 매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는 웬만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가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면 3,500원 이상 이 구간 위로 올라와야 그때 또 매매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상승 종목뿐 아니라 이런 하락 조정 종목도 AS 챙겨주고 계십니다. 보유하셨다면 정리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도 이제 좀 주가 저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메리트 이른 구간으로 지난주 AS 주셨습니다. 5만 원 이상 회복 여부 체크하고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위메이드 역시도 오늘 웬만하면 그냥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지금 지수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종목의 거래량이 없고 횡보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영역인 구간이 많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우려가 된다. 이제 국회의원발 이슈를 타면서 위믹스 뭐 먼저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슈 타고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조금씩 밀려났어요. 밀려난 구간 이후에 계속해서 저가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저가 횡보는 좋지 않아요.
한번 떨어졌으면 네.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메인 테마를 받지 못하고 수급 이탈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또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메이드는 정리하실 때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AS 가져봤습니다. 더 자세한 AS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